100만도 아니다. 200만도 아니다. 무려 300만 명이다. 장장 11년. 매일 아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편지를 붙이는 부지런한 사람은 대체 이유규? 자타공인 독서가이자 다독가인 아침편지 문화재단의 고도원 이사장. 독특한 이름과 달리 얼굴은 왠지 익숙한데 이주일과 조영남? 그래서 우리는 그를 이조사라고 부른다. 시골교회 목사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책과 절친, 잡지 기자, 신문 기자를 거쳐 대통령 연설 담당 비서관까지 스펙도 빵빵! 몸과 마음 지쳐가던 시절 한 줄기 희망으로 시작된 아침 피언지가 올해로 11년째. 이게 다가 아니다. 20여 권에 달하는 책을 낸 작가이자 명강서로 명성도 자자한 당신은 욕심쟁이 우붓. 아침을 깨우는 행복 배달부, 꿈의 소중함을 전하는 꿈 아저씨 고도원 이사장을 만나본다. 네, 300만이 넘는 열혈 독자들에게 매일 아침 편지를 배달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편지 배달원 고도원 이사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도 매일 받아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좀 뵙고 싶었는데 오늘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고맙습니다. 네. 갈수록 이제 사람들이 책을 안 읽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우리 이사장님은 자타공인 독서가이자 또 이제 다독가신데 한 달에 그 평균 독서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뭐 어느 날은 하루에도 몇 권 읽고요. 또 여행 중에는 일주일 동안 한 권도 안 읽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읽은 책은 대략 몇 권이나? 뭐 숫자 세기 어려울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네. 아버님의 회초리를 맞으면서 책을 읽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책을 읽어야 좋은 직업을 평생 거쳐왔기 때문에 아마 권수로 세면 제법 될 겁니다. 근데 회초리를 맞으면서 책을 읽으시면은 그때 책에 대해서 이 거부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반항했죠. 네. 그리고 가출까지도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고 네. 그 만화 좋아하고 엉터리 책 좋아하는 아들에게 이가 튼튼해지려면은 단단한 거 씹을 줄 알아야 된다 하면서 이제 어려운 책들이 있게 했거든요. 네. 그것이 그때는 이제 고문이었고 힘든 것이었는데 나중에 저에게 좋은 습관이 됐고 유산이 됐습니다. 근데 책과 함께한 삶이 지금 쭉 돌이켜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인생에는 어떤 변화를 줬습니까?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은 것이고 오늘의 저를 잊게 한 것이죠. 네. 책을 겉으로 별나게 좋아하시게 된 계기는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잘 안 읽었기 때문에 회초리도 맞았을 텐데. 네. 거기에 뭔가 충분한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빠져들었지 않나. 저희 아버님이 이제 시골교회 목사이셨는데, 네. 저를 목회자로 키우기 위해서 애를 쓰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독서였고요. 중학교 2학년 때 말씀드린 대로 함석헌 선생께서 쓰신 뜨거운 한국 역사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아버님의 책인데 그리고 아놀드 토인비가 쓴 역사 연구라는 상중하로 되어 있는 이 네 권의 고서 같습니다. 네, 아주 고서입니다. 네. 이 네 권의 책을 주시면서 이 책 읽고 밑줄 그어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반항하고 고문이다 생각하고 무슨 뜻인지 전혀 생각 못하고 읽었던 그 책이 이제는 제 인생의 책이 됐고. 야,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수십 번 책 향치라도 한번 제가 좀 네, 맡아보겠습니다. 보게 된 책이 야, 됐죠. 참 네. 고서 그 맛과 향기가 그대로 네. 배어있네요. 네. 그래서 제 서재의 맨 가운데 보물처럼 꼽혀 있는 책입니다. 당신이 이게 상당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책을 읽게. 무슨 뜻인지 몰랐죠. 네. 한 구절도 모르고 엉터리로 밑줄 그어놓은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연세춘추라고 대학신문 편집장 할 때 네. 뿌리 깊은 나무 기자, 중앙일보 기자, 대통령 연설문 쓰면서 읽어보면 중학교 2학년 때는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몰랐던 모르면서 그었던 밑줄에서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네. 지금은 뭐 저기에서 많은 영감을 얻는 책입니다. 당시 네, 읽었고, 네. 네, 역사 관련된 책. 다 이렇게 보니까 이게 좀 표시도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이건 뭐 특별히 기억나는
나중에 그 독서 카드 만들 때 그 구절은 독서 카드를 만들어 놓고 이제는 이제 컴퓨터에 저장해서 제가 오늘부터 책을 읽지 않아도 한 5년, 6년 아침 편지를 쓸 만큼 저장돼 있죠. 그것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런 습성을 가지셨군요. 네. 중요한 재미있는 또 그런 인상 깊은 데는 표시해놨다가 또 메모를 하고 활용도 하고. 그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의 맞으면서. 이른바 이제 고도원의 아침 편지가 된 거군요. 네. 이게 참 역사를 읽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좀 남다르시겠어요? 남다르죠. 시골교회 목사였다는 뜻은 당시에 매우 궁핍했다는 뜻입니다. 네. 3남 4녀 7남매를 키우셨는데 책 때문에 저희 어머니하고 싸우는 모습을 제가 많이 보면서 자랐어요. 왜 싸우세요? 책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현금이 없는데 어쩌다가 돈이 생겨서 저희 아버지께 읍내에 가서 뭐 좀 사오시라 하면 그건 안 사오고 책을 들고 오시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럼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지 못하는 가난한 학생이었거든요. 네. 그 궁핍한 시대에 돈만 생기면 책을 읽으시고 지금도 이제 아버님을 회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분의 손에서 책이 떨어진 것을 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거든요. 네. 그 모습을 제가 보고 자랐으니까 아버지의 모습과 그 책과는 저에게는 오버랩되죠. 고 이사장님이 아버지보다 책을 덜 읽었습니까? 더 많이? 아버지가 더 많이 그건 읽었습니까? 견주기 어려운데 아마 저는 직업적으로 보면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아버님보다 더 읽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죠. 네. 아침 편집 회원이 이제 300만 명을 넘었더라고요.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실제로 가봤더니만 오후 1시 35분에 303만 715분이더라고요. 네. 이게 보니까 실시간으로 독사수가 이렇게 늘어나던데.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가족이 늘어날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까? 상상을 하셨었나요? 제가 아침 편지를 정말 소박한 마음에서 시작했어요. 네. 2001년이니까 아마 비슷한 시기에 아마 이렇게 시작했을 텐데 그때 이메일 주소라는 게 생겨나서 확산되던 초창기였고 네. 제가 집중부터 시작했을 텐데 2001년. 맞아요. 네. 예, 조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을 겁니다. 제가 조금 늦었을 거예요. 근데 독서 카드 갖고 있는 것 가운데 이 글을 누군가가 아침 이메일 열면서 읽으면 하루가 좀 달라질 수 있겠구나. 꿈이 생겨날 수 있겠구나. 인생이 방향이 바뀔지도 몰라. 이런 마음으로 그 글귀를 소개하면서 이제 제가 코멘트 달아서 보내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제가 살기 위해서 보낸 거였거든요. 당시에 이제 저는 대통령 연설문을 쓰는 사람이었고. 그때 청와대에 계셨었죠. 그러군요. 네. 그래서 너무 공적이고 역사적이고 무거운 글 쓰다가 좀 말랑말랑한 쓰면서 제가 살기 위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자라나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300만이 넘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2001년이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집중부터 시작한 시점이 그 시점인데 이제 10년이 넘었고. 네. 근데 매일 휴일도 없이 새로운 구절을 찾아서 이 메일을 보낸다는 것이 사실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좋은 글귀를 찾는 어떤 이사장님만의 특별한 그 어떤 노하우가 있으십니까? 이제 뭐 평소에 이렇게 표시하는 거 외에. 많은 작가들이 그래요. 책을 한 권 냈는데 아침 편지에서 한 줄을 소개하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건데 그걸 탁 집어냈다. 네. 한 권 속에서. 어찌 보면 정수와 같은 글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책을 들추면 그 구절이 저에게 말을 걸어와요. 제가 다독하고 속독하고 정독하는 쪽인데 그래서 책 한 권을 읽으면서 그곳에서 정말 광산에서 또 보물을 캐는 마음으로 그 구절을 찾아서 메모하고 노트 만들어 놓고 컴퓨터에 저장하고 어느 날 보면 사회적 공기가 있잖아요. 요즘 대선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사회적 공기가 달라지고 있는데 이런 때는 어떤 글이 나갔으면 좋을까 생각하고 몇 개 구절을 골라서 하루 종일 머금고 다니면서 그 다음날 코멘트를 붙여서 나가게 되는 거죠. 네. 사실 교수생명에도 보면 이제 크게 이렇게 글을 써서 이렇게 보면 오고 가는 사람한테 많은 이제 청량감을 주지 않습니까? 네. 매일 아침마다 그 역할을 하고 계신데 늘 편지를 보내시는 분데 이번에는 저 반가운 지인으로부터 그 고도원 이사장님께 그 영상 편지 한 통이 와 있습니다. 네, 한번 그래요? 보시죠. 네. 햇살 좋은 오후 기분 좋은 러브콜 매일 300만 명의 아침을 열어주는 고도원 이사장 그만을 위한 편지 배달부가 떴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출근길 SBS FM에서 아침 프로를 맡고 있는 DJ 이수경입니다. 텅텅 튀는 비타민 같은 말투, 상쾌한 에너지의 아이콘, 26년 경력이 빛나는 이 시대의 진정한 라디오 스타 이수경. 그녀와 그의 첫 만남이 궁금하다. 고도원 이사장하고 인연은 우리 프로에서 조간 브리핑이라는 코너를 신설했는데 그때 제가 갑자기 고도원 씨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기자로 계셨기 때문에 이분이 하면 참 잘할 수 있겠다. 박식하고 발음도 정확하고 그래서 섭외를 했는데 정말 그때 인기가 너무 좋으셨어요. 그리고 신문 브리핑 외에 끝나면 꼭 좋은 구절을 하나씩 소개해 줬는데 그게 아마 아침 편지 모태가 됐던 것 같아요. 300만 회원 중 한 명이기도 한 그녀. 매일 아침 받아보는 편지를 이제는 그녀가 보낸다. 이름하여 이수경의 오후 편지. 오후의 편지요? 아유, 어려운데요. 일단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오후의 편지를 써보겠습니다. 예전에 정채봉 씨 글을 인용을 해서 저뿐 아니라 많은 청취자한테 글을 주셨었죠. 세탁소에 새 옷걸이들이 들어오자 헌 옷걸이가 힘을 주어 말했다고 합니다. 네, 너는 항상 옷걸이임을 잊지 말아라. 잠시 입혀지는 옷 때문에 교만해지고 목에 힘을 주는 옷걸이를 너무 많이 봤다. 그 얘기가 문득 생각이 납니다. 저도 항상 그 옷걸이 우화를 새기면서 초심을 잃지 말자 다짐하고 있고요. 고도원 이사장도 아침 편지 처음에 쓰던 그 마음, 처음에 발송하던 그 초심을 잃지 말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분들에게 힘과 용기와 위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침 편지 그리고 고도원 이사장님 파이팅! 저에게 편지 받은 기분 어떠세요? 이수경 씨는 정말 저에게는 은인이에요. 예. 제가 조간 브리핑을 한 2년 했는데 그때 조간 브리핑을 하고 맨 마지막에 고도원에 어록해서 독서카드 하나 가지고 가서 그때 브리핑 말미에 소개했습니다. 그게 그 아침 편지 2년 시작이 그때부터. 네, 아니 아침 편지 시작하기 전인데 네. 그게 인기를 끌었어요. 그게 나중에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는 책으로 묶였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네. 이제 청와대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그것이 아이디어가 돼서 방송으로 했던 것을 이메일로 보내봐 이렇게 시작한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이수경 씨 하면 사실 말 잘하는 사람의 대표주자고 또 우리 고도원 이사장 하면 글 잘 쓰는 사람 이렇게 알려졌는데 요즘 뭐 사실 정치계에서 소통, 불통 네. 이게 얘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장께서 생각하시는 이 소통의 기본은 뭐라고 보세요? 각오를 하고 나오긴 했지만은 정치적인 발언은 제가 되도록 안 할까 이렇게 네.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소통의 기본은 마음을 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려놓고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은 가까이 가서 듣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거든요. 자기 생각이 꽉 차 있고 자기 사념이라든지 편견이라든지 기존 관념이 갖고 있으면은 들리지 않죠. 그래서 소통의 출발은 자기를 비우는 것, 마음을 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유독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마음이 그 욕심으로 따는 걸로 꽉 차 있어서 그런가요? 뭐 욕심이라기보다는 그 대의라든가 큰 방향, 선한 목표 이런 쪽에 좀 더 깊은 관념을 갖고 있으면,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소통이 잘 되지 않을까. 단기적인 목표보다도 좀 먼 목표. 네. 그리고 부정적인 것보다는 좀 희망적인 방향 그런 쪽으로 마음을 열면 안 들릴 것도 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 대선주자가 있는데 그중에서 소통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보세요? 노코멘트. 답변 안 나오리라고 제가 예상했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명강사로 유명하신데 이 명강의 비결 이거 뭐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저는 명강사라는 좀 죄송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는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며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자기의 삶의 이야기, 흘렸던 눈물, 땀 이야기를 군더더기 없이 주어진 시간 안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은 강사의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죠. 근데 스스로 강의를 할 때 못생긴 외모를 표현하는 것이 전략이다. 뭐 예를 들면
이사장님의 뭐 별명이 뭔지 이런 걸 주제로 해서 한다는데 그 얘기를 얼핏 들었거든요. 그건 뭐 전략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저의 정직한 이야기인데 네. 저의 별명이 못생긴 남자였어요. 아, 그러세요? 제 아내가 잘생기셨는데.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제 아내가 맨 처음 축제 파트너로 만나서 저를 만나게 한, 저를 소개한 자기 사촌 여동생에게 화가 나서 한 얘기가 네. 회자되면서 못생긴 남자가 됐고,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가요? 그런데 이주일 선생이 떴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주사가 됐습니다. 이주일과 조영남 사이. 네. 나중에는 길박사로 바뀌었어요. 길용과 박사원 사이. 그래서 그 별명 얘기를 재미있게 강연할 때 이따금 이제 서두에 얘기하니까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네. 근데 지금도 부인께서 여전히 못생겼다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 변했다고 아니시죠? 생각해. 변했다고 생각해. 변했다. 네. 야, 변한 건 없고 이제 마음이 변했을 겁니다. 아마 사랑이 더 깊어져서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요즘 이제 강의를 하시면서 이제 바라보고 나는 이 시대의 화두는 뭐라고 보세요? 정말 중요한 국면이고요. 역사의 어떤 분기점과도 같은 그런 네. 시점이고, 이 시대의 화두는 그 화두 속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꿈이에요. 그리고 그 너머에 꿈 넘어 꿈, 네. 자기 중심의 꿈에서 좀 이타적인 공동체적인 꿈을 말하는 게 이제 꿈 넘어 꿈인데, 저는 이 시대의 화두를 어느 대선 주자가 그걸 사용을 해서 좀 말씀드리기는 거북하지만 꿈, 그리고 또 하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5년간 함께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잊지 못할 일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은 그 아놀드 톰백의 역사의 연구라는 책이 그분의 인생의 책입니다. 그렇죠. 제가 평민당 출입기자, 중앙일보 평민당 출입기자 때 그분이 인생의 책이 있으시오 젊은 기자들에게 묻고 이 책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대꾸가 잘 안 됐는데 저는 이때까지 한 15번 이상 이 책을 읽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정말 진지한 대화를 차를 마시면서 하게 됐고, 그분이 청와대 주인이 됐을 때 저를 연설 담당 비서관으로 쓰시게 됐죠. 그리고 5년 동안 그분의 모든 연설문, 기고문, 회견문을 써드렸는데 그때 제가 많이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분이 사람 쓰는 방식이 좀 독특해요. 글을 쓰게 하면,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중국장께서도 이제 후배 기자가 뭘 쓰면은 바로 뭐 질책을 하거나 칭찬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잘했다. 이거 고쳐라. 이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한마디도. 네. 정말 이제 힘들었는데 어느 날 1년 정도가 됐을 때 어떤 행사를 마치고 뒤따라가는 저에게 구도원 비서관, 요즘 연설 좋아요. 1년 만에. 말을 참. 예. 진짜 그리고 잘- 나서 그 나머지가 제가 참 편해졌어요. 그 전까지는 정말 옥죄는 시간이었는데, 연설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입사를 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개입하게 돼요. 네. 권위를 잃게 되고.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연설문 쓰는 사람으로서 좀 편한 시간이 됐죠. 건들지 못했군요. 네. 예. 좀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100억 원 요 문제 쇼핑몰 운영하고 그러면서 왜 자꾸만 사업 기반을 키우냐, 이제 그렇게 또 지적하는 분들도 있죠. 동기 부분을 잘 모르면 예,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 100억 원 규모가 아니라 이미 200, 300억에 잘하고 있는 엄청난 몰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기아대책국의 홍보대사로 유일한 대위직인데 그곳에서 북한 된장을 팔았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팔기 시작했는데 정 회장께서 안 팔린다는 거예요. 네. 그때 제가 그것을 먹어보니까 어머니의 된장 같은 거죠. 그래서 아침 편지 가족들에게 이게 참 좋습니다. 드시면 고향 맛도 보고 중요한 것은 북한 동포도 돕게 되고 기아대책도 돕게 됩니다. 네. 아침 편지에 그것을 소개했는데 3년 동안 안 팔렸던 것이 사흘 만에 다 매진이 됐어요. 그랬군요. 예래주에 가서 고려인들이 만든 청국장을 제가 발견을 하고 너무 좋아서 얼른 1톤만 만들어 보십시오. 아침 편지에 소개했는데 15톤 주문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믿음이 있는 네. 그런 상품들. 네. 그런데 유통 구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소비자하고 생산자를 잘 연결해서 서로 좋게 할 수는 없을까 해서 시작한 것이 꽃핀 아침마을이라는 아침편지 몰이에요. 네. 그게 자라나서 그렇군요. 무서운 속도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가끔 뭐 초심 얘기를 할 때마다 이제 그 얘기를 꺼내는데. 네. 네. 좋아하는 한 수절 제가 꼭 듣고 싶었는데 시간이 지금 확 그냥 뭐
가는 줄 모르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에 한번 또 기회를 갖고 또 많은 네. 분들이 좋은 말씀 듣도록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정갑이 집중분석에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립니다.